빛깔 고운 한복에 스카프까지. 오늘은 할머니가 한껏 멋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다 됐어 이제. 예. 나가기만 하면. 예. 이제 가서 이제 제자들도 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는 아들 건홍 씨와 함께 특별한 외출에 나서는데요. 이건 갈 때 기분이 제일 기분이 좋아. 그 일주일을 목요일 기다리게 돼.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이제 목요일 날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할머니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곳. 너 왔네? 네. 그래. 왔구나. 어서 오세요. 제자들이 함께 춤을 연습하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입니다. 우리 손녀딸. 손자딸이요? 13년 데리고 있다가 전날에 시집 보냈어. 할머니한테 지금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목수야, 빈정거리지 말고 어서 사장을 불러오너라. 자, 젊은이의 기상 북청사자 등장이야. 아이고. 할머니가 일생 동안 지켜온 춤, 바로 북청사자 노름인데요. 할머니의 고향인 함경남도 북천군 일대에선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마을의 평안을 빌며 춤과 함께 사자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1967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됐는데요. 할머니는 이 북청사자 노름의 명예 기능 보유자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인간 문화재로 인정받은 건데요. 단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목요일이면 할머니는 이곳 연습실을 찾아와 손짓부터 표정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바로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넋두리는 손을 구부려야 되고 이게 조금 벌어져야 되고 돌 때 이거 머리를 이렇게 해서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고 잘해야 돼요. 넓혀야 되고. 그런데 할머니에겐 가르치는 일 말고도 또 하나의 할 일이 있습니다. 공연을 위한 춤 연습에도 함께 하는데요.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머리수건까지 맨 할머니. 딸뻘 손녀뻘 되는 단원들 틈에서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넋두리 춤 지금 춘 거예요. 좀 힘들지 않으세요? 좀 숨 차지. 그래도 추시고 나서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내가 춤을 아직까지 이렇게 추고 있다는 게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지금부터 들어옵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애원성 춤이야. 올해 나이 92. 하지만 여전히 무대에 오르는 현역 무용가 이근화선 할머니. 할머니에게 춤은 곧 삶입니다.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내 낙이야. 내 일생이 제일 즐거운 것이 춤추는 거예요. 아주 이 사자놀이 내 일생이니까 모든 게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함경남도 북천군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어른들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추는 무동 역할을 했던 할머니. 한국전쟁 후 고향 사람들과 북청사자 노름의 명맥을 이어가는 일에 함께한 할머니는 그렇게 고향의 춤을 되살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은 북청사자 노름 공연이 있는 날. 할머니가 일찌감치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할머니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피부가 좋다고? 예. 혹시 뭐 이렇게 비결이 있으세요? 비결이 없어 그냥.
92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고운 피부를 자랑하는 할머니. 평소 같으면 이렇게 스킨 로션 정도만 바르고 끝났을 테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할머니의 전용 화장품 가방입니다. 연습실에 가거나 공연이 있는 날이면 꼭 필요하다는데요. 이 가방이 열리는 순간 할머니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대충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이 세심하게 화장하는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 들여 단장하는 건 춤을 보러 와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공연하는 사람은 너무 늙어도 그냥 꾸지지하니까 좀 낫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화장까지 다 끝마치고 할머니가 공연장을 향합니다. 단원들로 꽉 들어찬 대기실. 각자 역할에 맞게 분장하고 옷을 입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헌데 공연이 익숙해진 단원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넋두리 춤을 출 때 쓰는 머리수건을 묶는 일인데요. 괜찮아? 너무 까긴가? 괜찮아? 보기는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예쁘게.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셔요. 나 여기 이남에서 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 모르지. 모르니까 이북에서 하던 걸 내가 가르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북청 사자노름 단원들에게 할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언제라도 건강하셔서 항상 이렇게 잘해주시면 좋고 선생님이 나오셔야 무게가 잡혀요. 공연하는데도 역시 무게가 있고 문화재 선생님이시니까 하셔야 저희들도 든든하고 기운이 나서 잘해요. 드디어 오늘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두 마리 사자의 역동적인 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무대의 중심에 서서 넋두리 춤을 추는 이근화선 할머니. 끊어져 가던 북청사자 노름의 명맥을 다시 이어간 지도 언 50여 년.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전국 팔도는 물론 해외 공연까지 수없이 많은 무대에 서왔습니다. 그리고 92이 된 지금까지도 춤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연에 나서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휴일인데 내일도 선생님. 예, 선생님 건강하셔서 저희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니까 예, 저희는 너무 좋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예, 북청사자놀이가 한 50번 1년이 공연이 그렇게 많아. 그럼 다 쫓아다니기만 해. 아직까지는 공연하는데 끄떡 없으세요? 괜찮아. 아직까지는 하겠어. 할만해. 90이 넘은 나이에도 한 해 50번의 공연 일정을 거뜬히 소화해낼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할머니. 관찰 카메라를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할머니만의 건강 비결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할머니의 첫 일과 간밤에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맨손 체조인데요. 그런데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돌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한쪽으로 수십 번을 쉴 새 없이 도는데요. 슬슬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엔 방향을 바꿔서 또다시 수십 번을 멈추지 않고 제자리 돌기를 해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제자리 돌기를 하는 할머니.
할머니가 이렇게 매일 아침 제자리 돌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한쪽 50번, 100번 도는 거예요. 내가 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무용이 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무용식으로 돌기 때문에 돌면 어지럽지 않고 기분도 좋고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아침마다 도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근력, 근지구력이 떨어짐과 함께 평형감각, 균형감각 같은 것이 나빠지게 되겠는데요. 제자리 돌기를 하시게 되면 민첩성과 순발력과 함께 이런 평형감각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결국 나이 들어서 오는 전정계, 귀의 이상이라든가 뇌의 감각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칫 심하게 할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에 빠진다든가 또는 구토라든가 또는 오히려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하루도 춤 연습을 거르지 않는 데다가 무용가로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오른쪽으로 50번, 왼쪽으로 50번 제자리 돌기를 하는 것. 이것이 할머니의 첫 번째 건강 비결입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늦은 오후. 오랜만에 두 모자가 함께 마트를 찾았습니다. 흠집이 있네. 낱개로 가져가시면 이제 과일 2가지만 하면 되죠. 흠은 없는지 설익진 않았는지 과일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는 할머니. 그런데 두 사람이 마트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장을 보러 온 건 방건조된 명태, 그러니까 코다리를 사러 온 건데요. 헌데 한 끼 반찬으로 만들기엔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명태를 많이 사세요? 우리 고향에서 해먹는 음식이 있어. 그거 만들려고 많이 사는 거야. 아, 명태로 해먹는 고향 음식이 있으세요? 아, 어떤 거예요, 그게? 맹태 식혜라고 식혜를 담그려고. 할머니네 밥상 위엔 늘 이북 음식이 빠지지 않습니다. 명태 식혜도 그중 하나인데요. 우선 코다리를 먹기 좋게 썰고 나면 명태와 함께 버무릴 밥을 짓습니다. 이게 주요해.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좁쌀밥이. 식혜. 아, 좁쌀로 밥을 해요? 좁쌀. 차좁쌀도 안 되고 매좁쌀이래야 돼. 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차좁쌀은 이렇게 막 익게 져가지고 안에 식혜가 잘 안 돼. 양념 재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가 전부인데요. 좁쌀로 지은 밥과 물에 불려 소금에 절인 코다리까지 함께 버무려주면 명태 식혜가 완성됩니다. 식혜란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밥을 섞어 숙성시킨 음식을 뜻하는데요. 그 때문에 다 만들었다 해도 곧장 식탁 위에 올릴 순 없습니다. 서늘한 곳에 두고 맛이 익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새해져서 익어져. 그래 한 열흘이면 먹어. 할머니의 고향 함경남도 북청은 명태의 고장이라 할 정도로 명태가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이면 김장김치처럼 명태 식혜를 해먹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할머니네 밥상 한가운데 오른 명태 식혜.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 건홍 씨에겐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별미지만 할머니에겐 고향 북청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과 추억의 맛입니다. 이제 명태가 비리지 않은 생선이니까 비리지 않은 젓갈이죠. 그리고 먹으면 굉장히 자극성이 있어가지고 밥맛이 나요. 맹태 식혜는 먹으면 고향 생각도 나고 밥맛도 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해 먹을 수가 없어. 고향 생각이 날 때면 할머니는 사진첩 한 권을 꺼내듭니다. 피랑길에서도 품에 안고 소중히 간직해온 가족들의 사진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남쪽으로 시집 가던 날
눈물바다를 이뤘을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이 지극했다는 할머니. 하지만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할머니는 38선 넘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도 다신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건강히 계시라고 그랬지. 사진을 보고 나니 할머니의 가슴은 더 아려옵니다. 자, 이제 그만해. 왜요, 할머니? 응? 왜요, 할머니? 힘드세요? 자꾸 볼수록 그냥 내가 가슴이 더 터지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안 좋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할머니가 아들 건홍 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전망대에 오르자 희미하게 북녘땅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이라도 금세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고향. 하지만 할머니의 애끓는 망향가는 그저 허공에 흩어져 버릴 뿐입니다. 심란하지. 어떻게 심란하세요? 고향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심란해. 할머니처럼 북쪽에 고향과 가족을 두고 온 수많은 실향민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움을 삼켜야 했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서. 고향은 어디? 고향은 북청, 한경남도. 저도 원래 저 근처에 장단. 바로 보이는데. 저기 근데 못 가요 저기. 전 5살 때 거기 건너왔어요. 전 여기서. 우리는 한경남도 북청이니까 생전 못 가지. 쳐다보지도 못하지 멀어서. 이제는 안 보여. 꿈이 안 보여. 10년 전만 해도 꿈이 자꾸 보이더라고. 왔다 가고 그러더라고. 왔다가 가더라고 또 꿈에. 그냥 안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꿈이니까 나는 가야 할 사람이라고. 그래. 그냥 가셨나 보다. 예. 그동안 이젠 살아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 버린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고향에서 신나게 사자노름을 하며 서로 흥겨움을 나누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할머니. 우리 부청은 못 가고 여기까지 끝이고. 북으로 향하는 자유의 다리. 그 길을 가로막은 벽엔 눈물로 쓴 짤막한 메시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읽으며 할머니는 그리운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이시춘. 떼시자, 봄추자. 이시춘. 한 글자 한 글자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사무치게 그리운 북녘 땅의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했던 북청사자 노름은 지금까지 고향 땅 북청과 할머니를 이어주는 하나의 끈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자놀이를 지켜오던 사자놀이를 우리 북청에 가서 우리 동네에 가서 한바탕 놀고 싶으지. 그게 소원이야. 언제든 다시 고향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한바탕 신명나게 춤을 추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망.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껏 할머니가 건강하게 춤을 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자놀이를 하면 고향에 간 것 같고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나.
내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춤을 춰야지. 우리 인간문화재들은 죽어야지 정년이지 죽을 때까지 그냥 정년이라는 게 없어.